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KDI라든지 혹은 당정에서 금리 인하를 요구를 하고 있죠. 네, 한국은행이 지금 상태가 좋지 않다. 왜 한국은행이 좀 뻘짓을 하는 느낌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 금리 인하 밀어붙인다고 해서 되느냐, 왜 그리고 9월에 스트레스 DSR이 도입될 것이냐, 더 미루기가 힘드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DI가 하는을 엄청 저격을 하죠. 5월 때부터 금리 인하하라고 그랬는데 금리 인하 안 해서 지금 내수가 작살났다. 한국은행 때문이다. 내수가 작살난 것은, 이런 식으로 KDI도 이야기를 하고, 당정에서도 계속 금리 인하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죠. 조기 금리 인하 주장을 잇따라 하고 있다. 정부나 여당에서.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왜 하느니 금리 인하를 못해요? 얘네가 압박할 때가 아니다. 얘네 때문에 금리 인하 못하는 거다. 한국은행은 저 말에 넘어가서 금리 인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앙은행의 설립 목적은 두 개가 있는데,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 있다. 한은법 제1조를 보면은 1조 1항이 통화 신용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 또 1조 2항은 통화 신용 정책을 수행할 때 금융 안정에 유의한다. 즉 물가 안정,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르지 않게, 금융 안정, 부실 채권이라든가 연체율이라든가 혹은 가계 부채 증가율, 이런 것들이 너무 높아지지 않게 안정시키는 게 한은의 역할이다. 물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할 뿐, 내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조항은 한은은 없다. 이거 한은의 역할이 아니에요. 물가 안정이 진전되면서, 요거는 솔직히 말씀드려도 통계 개편 때문이죠. 금융 안정에서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한은이 다 독박 쓰게 생긴 거예요. 지금 금리 인하하면 한은이 독박 쓴다. 금융 안정을 해치는 건 정부에서 다 했죠. 근데 내수 안 좋다고 한은에서 금리를 내려요? 그러면 금리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한은이 독박 쓰게 생기는 거고, 근데 문제는 한은이 독박을 쓰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은 원래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한은이 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계부채, 특히 부동산 시장 계속 부추겨가지고 정책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부양을 하죠. 이것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고, 이 상황에서 진짜 상승장이라면 부채가 늘어나고 끝이겠죠. 근데 부채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보통 상승장에서 부채 늘어나면서 연체율이 떨어져요. 부실채권도 줄어든다. 그러니까 경공매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미분양도 많이 받고, PF도 안 터지죠. 집값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왜 집 대충 짓는지 알아요? 여러 가지가 콜라보가 되어 있는데 대충 지어도 사니까, 가장 큰 이유는. 어차피 그리고 사는 사람들도 지가 살 집 아닌 경우가 많죠. 사놓고 전세 놓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은에선 금리 인하를 쉽사리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내수시장은 굉장히 힘들어지죠. 가뜩이나 최근에는 가계부채든 기업부채든 가상금리 붙여가지고 올리고 있죠. 그럼 내수시장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될 텐데, 그럼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해야 될 행동은 뭘까요? 금융 안정을 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금융 안정을 해치는 게 정부의 대책이기 때문이죠. 가장 큰 영향은 정책 대출과 관세금리. 지금 막 예대금리 벌어지는 걸 가지고 관세금리라고 하는데, 그 전에 예금금리 내린 것부터가 관세금리였어요. 그게 첫 번째 금융정책. 자본주의의 기본은 은행이에요. 거기서 어긋난 거죠. 그게 문제가 됐던 거고, 그 은행을 관치로 눌러가지고 지금 금융시장에 사람들이 대출을 더 많이 냈는데, 보통 갚을 사람들한테 대출을 내줘야 되죠. 근데 DSR을 초과하는 대출이 많이 나왔다. DSR에 해당되는 대출이 매우 적다. 이거는요, 금융 안정을 계속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내릴 수 있겠느냐. 어차피 한은은 물가 안정, 금융 안정 시켜야 되는데 금융 안정이 안 되니까 안 내린다. 그럼 금융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돼요. DSR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은도 잘하는 거 없습니다. 한은도 정신 못 차린 건 맞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금융 안정이 안 돼요? 물가도 2% 목표로 했는데 확실히 잡힌 거 아니죠. 7월에 잠깐 튄다고 말은 하는데 이게 확정된 건 아니죠. 지금도 보면은 전기세 또 올린다고 하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한은에서는 금통위 위원들은 금리를 더 올려가지고
지금 시장에 금리 인상이 효과를 못 받았다. 이런 것들을 좀 받도록 해야 되죠, 사실. 그린스폰은 예전에 뭐 했어요?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시중금리가 내려가니까? 그럼 기준금리를 더 올렸죠. 근데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올려도 시중금리 내려가는데 그냥 두고만 있었어요, 한은에서. 금통위 위원들이. 왜 그러겠냐?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예전에 김현미 장관이 라이트하우스 구독한다 이런 거는 엄청나게 이슈화 시키더니 요거 보세요. 한 간부는 부동산 관련 채널 몇 개를 열심히 보는데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는 인기 채널들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구독자 100만 명 넘어가는 채널들 뭐 있어요? 다 상승론자들 채널 아니에요? 그러면 예전에 국토부 장관이 김현미 하락론자 유튜버만 본다. 금통위 위원들은 상승론자 유튜버만 본다. 이런 식으로 기사화 안 돼요? 저런 데 보고 있으니까 정책이 똑바로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공급만 많이 늘리면 되겠다. 아, 공급 늘리면 되겠지. 하지만 거기서도 이제 무슨 이야기만 해요? 금리 이야기만 하죠. 그러니까 금리 못 내리는 거예요. 보는 곳에서 딱 금리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핵심은 금리가 아닌데. 그러면은 저런 식으로 하니까 가계부채는 계속 폭증하는 거예요. 똑바로 당정에서도 정책 못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당정에서도 금리 인하를 요구를 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금융 안정 대책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으니까. DSR 왜 안 나와요? 이번에 88 부동산 대책에서 왜 수요 대책 하나도 안 나와요? 지금도 보시면 7월 중에 5조 3천억. 그리고 벌써 지금 8월 중에 지금 2.5조 늘었다고 그러죠. 이야기한 대로 됩니다. 9월에 총량 규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전년 대비 축소. 근데 이금융권 가계대출 감소폭이 줄었다. 이금융권에서 털어내다 끝나는 거다 지금.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그러니까 금융 안정이 안 되고. 근데 한은에서도 금통위 위원들이 다 상승론자 채널이나 보고 있으니까 그걸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슈화 안 하죠. 왜? 라이트하우스는 미워 죽겠으니까.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이 봤다고 하면 라이트하우스 보고서 정책 그따위로 한다고 해놓고서. 근데 그게 잘못된 정책이에요? 지금 와보니까 정책 다 맞죠. 금융정책이 잘못됐던 건지 부동산 정책 규제하는 건 맞았던 거죠. 지금 와서 완화하는 거 다 상승론자 채널이나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 근데 금리 인하를 하든 뭐라든 지금 금융채 금리 막 이런 거 떨어진다고 하죠. 채권금리 떨어지고 그래서 금리 내려가야 되는데 신한은행이 한 달 새에 5번이나 금리 올렸습니다. 그것도 0.5%포인트. 신한만 그래요? KB도 마찬가지죠. 막 0.3%포인트.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0.3%포인트면 기준금리 1회 인상 정도의 느낌인 거고 0.5%포인트면 기준금리 2회 인상 정도의 느낌인 거예요. 지금 기준금리 내린다고 하고 있는데 은행권에서는 처음에는 0.05 이런 식으로 올리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0.3 이렇게 올리다가 0.5 올리는 폭을 점점 더 키우고 있다. 왜? 은행권에서 지금 건전성 문제가 생겼으니까. 제가 저번 금요일에 이야기했잖아요. 가계에서 건전성 문제 생겨가지고 기업대출로 추진했는데 기업대출 쪽에서도 건전성 문제가 생기니까 가게든 기업이든 지금 다 가상금리 붙이고 있다. 지금 은행권에서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심지어는 수익성 떨어진다고 자금 안 쌌던 저축은행에서 지금 예금 유치하고 있죠. 예금금리 올려가지고. 손실이 커지고 있는데 예금금리 올려서 자금 유치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터지게 생기니까 빚내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인 거고 핵심적으로는 지금 한은이든 당정이든 다 잘못 찍고 있느냐 아니면은 알면서 그러느냐. 아마 당정에서 알면서 그러는 거고 한은도 알면서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저런 데만 구독해가지고 보고 있다고 하는 걸 보면은 아예 잘못 찍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예요? 이야기를 늘 하지만 DSR이에요. 핵심은. 금리 올린다고 끝이 아니라 DSR을 포함시켜야 된다.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정책 대출이니까 서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금리를 빌려준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인정. 근데 정책 대출이라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빌려주는데 DSR 40%를 넘기면은 그게 주거 안정이 돼요? 그냥 죽어나는 거지. 잘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싸게 내주고 내가 돈을 못 버는 사람이라서 저리로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일단 원금이 어느 정도 되는데 집값이 이 모양 이 꼴이니까. 그러면은 저리로 빌려주더라도 원금이 높기 때문에 이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DSR을 막 50% 60% 넘어가는데 그런 돈을 빌려줘요. 그거 내가면서 사는 사람은 주거 안정이 되는 거예요? 주거 안정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또 한참 잘못 찍고 있는 거다. 돈을 빌려주면 주거 안정이 될 것이다 라고 진짜로 생각했다면 한참 잘못 찍고 있는 거고 집값은 떨어뜨리기 싫으니까 주거 안정이란 핑계로 돈을 빌려주는 거다 라고 하면은 이번 정부는 전 정부를 비판하고 들어왔는데 진짜 양심도 없는 짓거리인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때요? 한은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진단은 잘못하고 있다.
그 잘못된 진단이더라도 금리 내리면은 부동산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겠죠. 더 대출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그러니까 그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면은 금융 안정. 금융 안정이 안 되는 건 하는 책임이죠. 그러니까 금리를 못 내리는 거다. 근데 당정에선 금리를 내리라고 하면서 수요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금융 안정부터 시켜야 되는 거고, 지금 수요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한은에서도 금리 내리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8월 조기 금리 인하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는 거고, 9월에 스트레스 DSR 이후에 금융 안정이 된다 싶으면 그 이후에나 내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답인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